예순을 넘기고도 아직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색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흰머리입니까? 아니면 흰머리를 통해 드러나는 세월입니까?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날도 지나보았고 중년의 무게도 견뎌보았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니라 늙음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분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깨가 조금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자마자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생강을 머리에 바르면 흰머리가 없어진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호기심보다 간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색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생강을 바른다고 해서 흰머리가 검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자극을 받아 상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만든 변화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기적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확실한 답은 더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주일 만에 바뀐다고 말하면 잠시라도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머리숱도 많고 새까맸는데 요즘은 거울 보기가 싫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머리색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에 마음을 걸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늙어 보일까봐, 쓸모없어 보일까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흰머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낸 시간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병상에서 보냈고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온 끝에 머리카락 색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흔적을 없애야 할 얼룩처럼 여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몸은 벽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칠하고 지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방법이 떠돕니다. 생강을 섞어 바르라. 검은 음식을 먹어라. 무슨 기름을 바르면 돌아온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두피가 붉어지고 가려워지고 오히려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나는 그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지셨는지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몸이 왜 변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흰머리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도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급히 무언가를 바르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세월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동반자입니다. 흰머리를 없애는 방법을 찾기 전에 왜 그것이 그렇게 싫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을 피한 채 겉모습만 바꾸려 하면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젊음은 머리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세월을 인정하고 몸을 아끼고 무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적을 찾기보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먼저 가져보십시오. 그 용기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흰머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머리카락 색이 바뀌는 데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어떤 것은 생활 속에서 쌓인 것이며, 어떤 것은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흰머리를 걱정하며 찾아오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손발이 차거나 저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비타민이 모자라거나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무리를 했을 때 머리카락은 먼저 변화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이 예전처럼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한 끼의 밥상이 곧 몸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다시 검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솔직하게 답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언제 휘어질지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흐름을 따릅니다. 집안 어른들이 일찍 휘어졌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부정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치 키가 자라는 시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카락의 변화에도 타고난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몸이 힘들어질 때, 마음이 오래 지쳐있을 때 머리카락도 함께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운 분들은 또래보다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지내는 시간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질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짧은 기간에 흰머리가 늘어나거나 특정 부위에만 둥글게 모여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피로가 심해지고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프면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를 보이면 바로 뽑아버립니다.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색을 자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잠시 젊어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두피와 머리카락은 지칩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더 큰 부담을 몸에 지우곤 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흰머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하는 신호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는지, 너무 오래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을 원망하기보다 지금의 몸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만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도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타고난 부분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차분히 다듬어가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흰머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마음보다 내 몸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끊을지, 무엇을 멈출지 스스로 판단할 힘이 생깁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색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단순한 색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려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멈추어야 할 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몸은 서두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4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첫째, 생각을 두피에 바르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생강은 따뜻한 차로 마시면 몸을 데워주고 혈액 흐름을 돕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갈아 머리에 바른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강해 두피가 붉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말을 들으면 방향을 가리지 않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자리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둘째, 색이 검은 음식만 먹으면 해결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검은 깨, 검은 콩, 흑미 같은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색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 때문입니다. 당근을 많이 먹는다고 머리가 주황색이 되지 않는 것처럼 검은 음식을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물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색에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색이 아니라 성분이 작용합니다. 단순한 생각은 잠시 위안을 줄 뿐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셋째, 염색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흰머리가 올라오면 당장 가리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보름마다 염색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피는 점점 약해집니다. 염색 약속 성분은 머리카락의 색을 바꾸는 동시에 두피에도 부담을 줍니다. 당장은 깔끔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흰머리와 예민해진 두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불편을 없애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넷째, 흰머리를 뽑지 마십시오. 한 올 보이면 손이 먼저 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소중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한 올 한 올이 귀해집니다. 잠시 보기 싫다고 해서 뽑아버리면 언젠가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흰머리 하나가 여러 개로 늘어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지만 반복적인 자극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며 늘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흰머리를 대하는 태도는 곧 세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워버리려 하고 숨기려 하고 없애려는 마음에는 조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젊은 날에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일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오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검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보다 더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서두르고 덜 집착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흰머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왜 이런 변화가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끊어야 올바른 길이 보입니다. 생강을 바르는 손을 멈추고 염색약을 집어드는 횟수를 줄이고 뽑으려는 손가락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조용히 지키는 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흰머리를 없애는 기술보다 나 자신을 아끼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조급함은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말합니다. 머리카락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몸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젊음을 되찾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제대로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먼저 영양을 살펴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약과도 같습니다. 특히 비타민 가운데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지 않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양은 피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고 머리카락 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챙겨 드시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소고기를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한 끼를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을 찾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보충제를 도움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량 영양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견과류 한 줌, 특히 아몬드 2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조개나 해산물을 일주일에 2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 속에는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색이 검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분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광고보다 밥상 위의 작은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피를 돌보는 일입니다. 거창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천천히 눌러주십시오. 앞에서 뒤로, 옆에서 가운데로 시원하다고 느껴질 만큼만 부드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혈액 흐름을 돕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풀립니다. 햇볕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자를 쓰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한낮에 강한 햇빛은 두피에도 부담이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십시오. 이것은 멋을 내려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꼭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머리카락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흰머리가 시작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버릴 것이 늘어야 합니다. 욕심도 줄이고 몸을 해치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3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라고 권합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손가락 한 마디만큼 자랍니다. 오늘 시작했다고 내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달, 3달이 지나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느끼게 됩니다.
뭔가 달라졌구나. 완전히 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쪽이 조금 더 짙어지고 머리카락이 덜 힘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한 할머니가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달걀을 챙기고 아몬드를 씹고 밤마다 두피를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두피 가려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조금 더 짙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돌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몸은 작은 정성을 오래 받을 때 변합니다. 젊음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월을 거슬러 오르기보다 세월과 나란히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 조용한 습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마주치던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인사를 건네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떨렸고 그 역시 잠시 말을 멈춘 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동네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아직은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벤치에 앉자마자 서로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손끝으로 나무 결을 따라 문지르다가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비난보다 이해가 먼저 떠오른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말로 꺼내는 동안에는 조금 아프기도 했지만 끝까지 듣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사이를 지나가며 긴장을 부드럽게 흩어놓았고 나는 그제야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 역시 달라지고 싶다고 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솔직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공원에는 산책을 나온 어른들이 늘어났고 바람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동안 얼어있던 감정을 녹여주는 듯 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은 채 그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을 보며 그는 사소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골목 끝에 다다를 때까지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 함께해 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꿈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오늘의 대화를 잊지 말자고 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다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다짐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문을 닫고 들어와서도 한동안 가슴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오늘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스며들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늘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는 동안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갔고 나는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